라고 소개했던 그 박범계 비서관 일어서 보세요가 장관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박범계 후보자는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때는 각별했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는 성렬형. 각별했던 박범계, 윤석열. 3살 어리지만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용구 법무차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다 23기. 와, 지금 요즘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인물들이 다 저 23기 연수원 동기네요. 대단하네요. 박범계 23기, 윤석열 총장 23기, 이용구 23, 이성윤 23. 지금 동기들끼리 다 그 윤 총장 지인계 국면을 동기들끼리 그랬던 거군요. 지금 보니까. 그랬군요. 2013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총장을 성렬이 형으로 불렀습니다. 윤 총장이 그때 당시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받자 성렬이 형,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스스로 나는 범계 아우라고 칭하기도 했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 총장 수사팀장으로 지명되자 그가 돌아온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 거의 슈퍼맨 배트맨에 준하는 정의의 사도처럼 묘사하기도 했었습니다. 함께 수사틀 다지며 성공적 결론내. 지난해 조국 수사를 기점으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는 분석인데요. 지난 국감에서는 범계 아우가 성렬 형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충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랐다.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소집 결정권을 갖고 있는 수사전문자문단, 또 신청위에서 수사자문위원회,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대놓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신문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그럼 하시는 말씀 표현이 다 비호입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시는 겁니까? 얘기도 못합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성렬형이라고 한때는 불렀었는데 두 사람 사이 어쩌다 이렇게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야흐로 이제 사법연수원 23기의 전성시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23기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사람은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아, 거기 또 있군요. 네, 강용석 변호사가 23기인데 그 기수 대단하네요. 강 변호사하고 윤 총장하고 나이 차이가 9살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아까 앵커께서도 소개했지만은 박범계 후보자하고는 이제 6살 차이가 나고 윤 총장하고 3살 차이가 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뭐 저도 연수원 다닐 때 그 축에 속했지만은 윤 총장이나 박 후보자나 다 노장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장들은 또 노장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요.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닐 때 거기 그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이면서 아마 굉장히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제 연수원 생활을 돌이켜보면. 게다가 2013년도에 윤석열 총장이 정직 1개월 받았을 때 그때 누구보다도 그 동기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윤 총장을 비호했던 사람이 박범계 후보자니까 나름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박 후보자가 이제 윤 총장 보고 선택적 정의란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적이란 말하고 정의란 말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적이라고 한 말 자체에 어떤 사람의 사심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윤 총장은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왜냐하면 친하게 지냈고 나를 진짜로 친동생처럼 받들어줬던 그런 후배가
이런 식으로 그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더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그냥 대면했던 사이보다도 더 서운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떤 예. 생각이 드냐면 보시다시피 지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워낙 추미애 장관께서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윤 총장이 또 겪을 건 많이 겪어봤으니까 아마 그 박범계 장관 이제 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자, 여야의 반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당의 이낙연 대표의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범계 의원 잘 고르셨다. 이 시기에 법무장관이 할 일이 좀 간단치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박범계 의원의 여러 장점과 특징이 있으신가? 인사권자께서 그걸 잘 감안하신 것 같다. 반면 야당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재앙의 연속입니다. 서결이형 일하다가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세운 법원 행정처장에게는 살려주세요 해보라던 갑질 여당 법위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진정 사과했다면 더 이상의 법치 파괴가 아니라 정의를 다시 생각하는 인사가 필요했습니다.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 그리고 친문 핵심 법무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던 검찰개혁 시즌2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전직 여당 출신 인사의 반응도 살펴보시죠. 과연 공정한 시각으로 객관적인 재검토를 하실 분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자칫하면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추미애 장관과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럼 사람이 바뀔 뿐이지 어떤 그 새로운 시각이나 생각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비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야의 평가 극명한데 일단은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야당에서 그리고 여당 출신 인사도 추미애 시즌2다 라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토크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사실 박범계 의원, 지금 후보자의 생각이 추미애 장관과 전혀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면 강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윤 총장, 당시에 이제 국감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한동훈 사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감찰을 방해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정의라고 많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누굴 비호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쓴 거죠. 그냥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본인은 확신을 갖고 있고, 또 정책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해왔고, 그게 선택적 정의란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1년 동안 사실 이제, 법무부와 검찰이 굉장히 강하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두 사람이 굉장히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법무 행정 자체가 굉장히, 제자리를 찾지 못했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동부구치소 사태까지 비판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박범계 의원이 장관이 돼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과연 다시 지금의 국면을 뭔가 좀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금태섭 의원도 결국은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또다시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면서 국가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서 이제 법치주의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이제 당연히 거기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야당의 시각 그리고 여당의 평가까지 살펴봤습니다.